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께 오늘은 제가 위스키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스키 여러분들도 다들 한 번쯤은 먹어보셨거나 아니면 들어는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이 자주 드시는 이 소주랑 다르게 이 위스키는 오크통이라는 통에다가 이 소주와 같은 원액을 집어넣어서 숙성을 마치고 나온 술들을 위스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위스키를 여러분들이 요새 많이 드실 텐데 이 소주를 먹는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이 코로나19 이후로 이렇게 위스키와 같은 술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위스키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위스키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스키의 종류를 먼저 알아볼 텐데, 위스키는 일단 그 만들어진 국가에 따라서 영국에서 만들어졌으면 스카치 위스키, 아일랜드에서 만들어지면 아일리시 위스키, 그리고 미국에서 만들어지면 버번 위스키, 이렇게 여러 가지 국가에 따라 구분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위스키가 만들어진 지역에 따라서 향도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글렌모렌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스카치 위스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주로 무슨 향이 나냐? 꽃, 바닐라, 상큼한 과일, 이렇게 가볍고 산뜻한 향이 나는 게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 이렇게 세 가지의 위스키를 보시면 얘네들은 전부 쉐리 위스키라고 합니다. 이 쉐리 위스키가 뭐냐? 쉐리라는 와인이 있어요. 스페인 지방에서 생산되는 와인이 있는데, 이 와인을 옛날에 영국에서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와인을 수입하고 그때 당시에는 수입을 할 때 오크통에 담아서 수입을 했었는데, 이 와인을 덜어내고 남은 오크통을 보고 이 향을 맡으니까 영국 사람들이 너무 좋았던 거야. 그래서 그 와인을 담갔던 오크통에다가 위스키 원액을 한번 숙성을 시켜보자 해서 그때부터 오크통에 넣고 이 원액을 숙성을 시켰더니 그냥 오크통에 숙성시킨 것보다 이 와인을 담았던 오크통에 숙성을 하니 맛이 더 좋아졌더라. 그래서 이렇게 쉐리 와인들을 숙성시켰던 그 통에다가 숙성을 한 데에서 비롯된 그런 위스키가 바로 이 쉐리 위스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피트 위스키, 이게 정식 피트 위스키는 아닌데 피트 향이 들어간 위스키죠. 피트는 뭐냐? 피트는 2탄이라고 해서 석탄 같은 그 탄의 종류인데, 이 석탄 같은 경우에는 땅 엄청 밑에 있잖아요. 근데 2탄은 땅을 조금만 파면 나오는 게 2탄이에요. 그래서 이 2탄으로 위스키 원액이 보리를 증류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탄으로 보리를 이렇게 찜질을 시켜서 2탄의 향을 입히는 것이 바로 피트 위스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저와 함께 이 위스키의 향부터 먼저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플로럴한 향의 대표주자 글렌모렌지 15인데요. 제가 좀 마셔서 절반밖에 없지만 향을 맡아보도록. 자,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걸 감아놨는데 이건 파라필름이라고 해요. 이 위스키는 도수 자체가 40도가 넘어가요. 엄청나게 고도수죠. 그래서 이 알코올의 특성이 뭡니까? 증발하죠.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위스키를 안 먹고 가만히 냅두면 이 위스키들이 계속 공기 중으로 날아가서 나중에 없어져요. 공기 중으로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위스키와 뚜껑 사이 이 틈을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걸로 막아주는 작업을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파라필름입니다. 파라필름 제거를 해줄게요. 굵게도 감아놨네. 그래서 이때 이렇게 알코올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과정을 엔젤스 시어라고 합니다. 엔젤이 뭡니까? 천사 아닙니까? 천사들이 우리들이 자고 있는 중에 위스키를 훔쳐먹는다, 이렇게 해서 엔젤스 시어라고 부르고요. 자, 일단 이렇게 위스키를 까고 향을 맡아보면 굉장히 화사하고 상큼한 청사과 향이 많이 느껴지고요. 약간 달짝지근한 바닐라 등등의 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향이 좀 많이 날아가서 향이 그렇게 세진 않은데 글렌모렌지 15였고요. 그 다음 쉐리 위스키로는 한번 맥켈란 빼놓을 수 없겠죠. 사람들의 인기가 너무 많아서 구하지 못한다는 쉐리 위스키 맥켈란 12년인데요. 이것도 역시 제가 파라필름을 감아놨기 때문에 이걸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파라필름을 제거를 해주고요.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자, 쉐리 위스키는 확실히 이 글렌모렌지랑은 좀 다릅니다. 이 글렌모렌지의 가벼운 향보다는 좀 더 묵직한 향, 건포도, 약간 얘는 건과일 같은 느낌이 나고요. 약간 꾸덕한 냄새, 약간 달짝지근한 걸 농축을 시켜서 완전 그 달달함에 찌든 그 향기가 납니다. 네, 여기까지 쉐리 위스키였고요. 피트 위스키도 한번 향을 안 맡아볼 수 없겠죠. 이게 정확히 피트 위스키는 아니고 블렌디드 위스키라고 여러 가지 위스키들을 섞은 건데, 여기에도 피트 향이 나니까 향을 한번 맡아보도록 할게요. 피트는 확실히 호불호가 많이 타는 향입니다. 그래서 약간 병원 냄새도 나고요. 그 피트의 향이 병원 향이랑 되게 비슷한데
굉장히 독합니다. 그래서 이 피트 향밖에 거의 나지 않고요. 저는 피트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스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위스키를 먹는 방법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잔을 총 3개를 가져왔어요. 이 잔들을 따라서 먹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한번 지금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먹는 방법은 샷이에요. 샷이 뭡니까? 샷 꺼낼 때 한 번에 털어 마시는 걸 샷이라고 해요. 그래서 샷으로 먹으면 되는데 보통 소주 같은 것을 샷으로 많이 먹죠. 근데 이 샷은 사실 위스키를 먹는데 적합한 방법은 아니에요. 이 소주 같은 거는 향도 굉장히 비릿하고 되게 원가 자체도 싸니까 빨리빨리 털어 마시고 취하는 게 목적인데, 이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단지 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위스키 안에 들어있는 향, 어떤 향이 나는지 그리고 맛은 어떤 맛이 나는지를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음미하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스키를 먹는데 적합한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 샷부터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샷은 글렌모렌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주잔인데요, 저희 집에 샷잔이 없어서 소주잔을 사용하는데 샷잔은 더 길고 좁아요, 폭이. 그래서 이 소주잔 반잔 정도가 그 샷잔으로 따지면 한 샷 정도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절반만 따라서 이 정도 해서 먹어볼게요. 자, 샷은 아까 제가 뭐랬죠? 팡팡 한 번에 쏘는 거랬죠? 그래서 이 샷은 한 번에 털어 마셔야 됩니다. 그럼 샷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공기 중에 숙성도 돼서 굉장히 향이 가볍고 화사한 향이 나고요. 이렇게 샷으로 털었을 때는 빨리 취할 수는 있지만 근데 이 위스키가 가진 향을 제대로 음미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먹을 방법은 뭐냐? 바로 이런 잔을 사용하는 건데요. 이 잔의 이름은 글렌캐런 잔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봤던 샷잔은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는 것에 반해서 여기를 보면 이 잔은 처음에는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다시 모아진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냐? 일단 위스키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향이 이렇게 넓은 부분을 타고 쭉 퍼지겠죠. 이 퍼진 향이 다시 이렇게 좁아진 틈을 따라서 모입니다. 그래서 위스키의 향을 효과적으로 맡을 수 있게 해주는 잔이 바로 이 글렌캐런 잔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도 아까 땄던 맥켈란 쉐리 캐스키를 한번 따라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하지 않게 조금만 마셔볼게요. 자, 이렇게 위스키를 따라 주었는데요. 이 위스키를 마실 때는 향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흔들어서 향을 맡아준 다음에 마셔주면 됩니다. 아까 샷잔의 경우에는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위스키를 제대로 마실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 글렌캐런 잔에 넣어서 맛을 보았을 때가 가장 이 위스키의 향을 잘 느끼면서 마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먼저 향을 맡고 그럼 마셔볼게요. 이 마실 때는 위스키를 최대한 입에 오래 머금다가 이 입을 전체적으로 코팅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마시면 돼요. 입을 한번 굴려서 위스키를 전체적으로 코팅을 해주고 향을 느낀 후에 목을 넘겨서 위스키를 마시고 마신 후에 향이 올라오는데 그 피니시까지 한번 느끼면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명불허전 위스키였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제가 하이볼을 만들 건데 요새 하이볼 뭐 술집이나 이런 데서 많이 팔죠. 이 하이볼은 뭐냐면은 이 얼음을 넣고 차갑게 만든 술에다가 탄산 음료나 탄산수 같은 탄산을 넣어서 만드는 술을 이제 하이볼이라고 하고요. 일단 얼음 먼저 넣어볼게요. 하나씩 넣어볼게요. 아이고, 제가 집게가 없어가지고 손 깨끗이 씻었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이렇게 얼음을 충분히 시원해질 때까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이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얼음을 넣었고요. 이제 이 잔을 차갑게 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칠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칵테일 스푼이 있으면 좋은데 저는 칵테일 스푼이 없으니까 집에서 먹는 숟가락으로 저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잔을 돌려주면 여기에 있는 얼음이 녹으면서 잔이 전체적으로 차가워지고요. 한번 칠링을 시켜주면 지금부터는 카발란 하이볼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친구, 이 친구가 바로 카발란 위스키인데 제주도에서 면세점에 가면 이 위스키를 되게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제주도 놀러 가게 되면 이 카발란 위스키 사면 되게 아주 맛도 좋고 도수도 60도가 넘어가요.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위스키니까 한번 꼭 먹어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카발라는 특히 CS라는 위스키입니다. CS가 뭐냐? 캐스크 스트렝스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위스키는 숙성을 마친 후에 이 병에 넣을 때 이 위스키를 어떻게 하냐면 물을 섞습니다. 물을 섞거나 다른 위스키들이랑 섞어요. 왜? 이 위스키는 이 상품마다 도수가 동일해야 되는데 이 어떤 통에서 숙성된 거는 45도,
뭐 어떤 통에서 숙성된 거 50도 이럴 수가 있으니까 도수를 통일해주기 위해서, 도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위스키들을 섞고 있는데, 이 CS는 뭐냐? 그 오크통에 있는 걸 그대로 꺼내서 병에 넣은 겁니다. 따라서 오크통에 있는 위스키의 도수에 따라서 얘들이 도수가 달라지는데, 여기 보시면 얘는 60.2도입니다. 뭐 다른 병들은 뭐 60.5도, 61도, 63도 이렇게 넘어간 제품도 있고, 이 제품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이 CS 제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도수를 보고 구매를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여기에다가 아까 칠링된 잔에다가 이 위스키를 보통 저는 이 소주잔 하나 반 정도 넣어줍니다. 이 카발라는 하이볼로 먹어도 굉장히 맛있는 술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하이볼로 마셔볼 거고요. 그 다음에 탄산수를 까서 여기 넣어주시는데, 탄산수는 최대한 탄산이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스푼을 맞춰서 여기 밑으로 부드럽게 따라줄게요. 네, 이 정도 따라줬고요. 자, 따르셨으면 얘를 저어줘야 되는데 너무 세게 저으면 탄산이 다 빠져나가니까 천천히 한 2번, 3번 넣고 얼음 중가도 이렇게 해주면 카발란 하이볼 완성됐습니다. 바로 한번 맛봐볼게요. 역시 이 하이볼은 이렇게 60도나 되는 높은 도수의 술도 굉장히 가볍게 라이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하이볼로 함으로써 그 나쁜 향들은 좀 감춰지고 좋은 향들이 좀 끌어올려지는 특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위스키의 초심자, 위스키를 처음 접해보신 분들도 아주 쉽게 마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위스키를 마시는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위스키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봤는데,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이런 위스키 한번 사서 드셔보시고 나만의 위스키 스타일, 위스키 취향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위스키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